피부가 예민해지면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고 이는 금노화로 이어져요. 저는 최근 클렌징 로션이 저자극이라 좋다고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극찬한 유명한 제품을 고르고 골라 사용했는데 단 이틀 만에 목,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화해해서 화장품 성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선별한 제품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용 방법도 전화로 직접 문의했죠. 평소 4가지 습관만 고쳤는데 다시 예전으로 피부가 좋아졌어요. 심지어 식약처 정부에서 공시한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피부 장벽은 핸드폰 보호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호 필름이 튼튼하면 핸드폰 액정이 깨지지 않고 잘 보호되지만 보호 필름이 없다면 액정이 깨져버리죠. 매일 하고 있는 행동 중 4가지만 바꿔도 피부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어요. 손상된 피부를 되돌릴 첫 번째 방법은 세안법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세안법입니다. 화장품 연구팀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발간한 책자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안 전 손 씻기입니다. 사실 세안 전에 손 안 씻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손 안 씻고 세수하면 손 씻으면서 얼굴도 같이 씻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미온수를 이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냅니다. 거품을 내는 이유로는 식약청 책자에 따르면 세안제의 특성 성분은 거품 상태에서 순화됩니다. 제품을 그대로 직접 피부에 닿게 하는 것보다 거품 상태가 피부에 주는 자극이 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약처에서도 세안제의 거품 상태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거품을 잘 내려면 거품기에 넣고 거품을 막 만들어내면 풍성하게 나와요. 그런데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거품기로 거품 내고 거품기를 또 깨끗이 씻어서 말릴까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포밍으로 나오는 에스트라 포밍 클렌저를 사용해요. 진짜 제가 이 제품 50통 넘게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자극이 없이 왜 이렇게 순할까 해서 성분을 찾아봤어요.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 피부 장벽 강화에 특화된 제품이었어요. 판테놀은 아기 발진에도 사용하는 비판텐에 함유된 성분인데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피부가 아주 민감해졌을 때 사람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비누와 유사한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게 되면 강한 세정력으로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약산성 클렌징 폼의 단점은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트라 클렌징 폼은 정말 대단하게 애초에 폼 형태로 나와요. 약산성이라서 순하면서 식약처에서 강조한 거품 상태로 피부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이죠. 저도 몇 년째 화장실에 쟁겨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민감한 피부도 살려내는 아이템 더 알고 싶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손상된 피부를 되돌릴 두 번째 방법은 선크림이에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붉어질 때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선크림도 자극이 돼요. 그런데 여름이라 자외선 차단은 해야겠고 이럴 때 이지워시 선크림을 추천드려요. 이지워시가 뭘까요? 이지워시 제품은 간단한 클렌징 폼으로도 잘 지워지는 저자극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에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어요. 무기자차는 양산을 쓰듯 피부에 얇게 돌가루를 발라서 반사를 시켜서 빛을 튕겨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가루들이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백탁 현상이 있어요.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피부 속에 들어온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백탁 현상은 없지만 눈시림이 있을 수 있죠. 예민한 피부에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무기자차가 피부에 자극이 덜해서 무기자차를 추천해요. 대신 지우는 게 돌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 세안, 단일 세안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로이드 이지워시 선크림은 무기자차인데도 이중 세안하지 않고 한 번의 세안으로 잘 지워지게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 달린 댓글에 무기자차로 만든 선크림은 단일 세안으로 안 지워지는 거 모르냐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획기적이게도 제로이드 이지워시는 1차 세안으로도 잘 지워지는 기술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피부가 진짜 예민한 상태라서 특히 목이 진짜 예민한데 이걸 발라도 전혀 가렵지가 않아요. 민감한 피부도 살려내는 아이템 더 알고 싶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가장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제로이드 이지워시는 가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성분을 봤더니 미리스토일 등과 판테놀이 들어있더라고요. 미리스토일 등은 세라마이드 성분이에요. 세콜지 아시나요? 세콜지는 피부가 예민하다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콜지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줄임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피부 겉을 보호하는 핵심 재료로 벽돌로 비유하자면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요. 벽돌에 시멘트가 약해지면 외부 자극을 받고 몸 안에 있는 피부 수분을 빼앗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면 쇳골지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거죠. 이 선크림에는 쇳골지 중에서도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어요. 세 번째, 피부가 예민해졌다면 이중세안은 정말 되도록 피해야 돼요. 하지만 화장이나 이지워시가 아닌 잘 안 지워지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했다면 1차 클렌징 젤, 2차 클렌징 버블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피부가 예민해졌다고 화장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1차로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인 제로이드 젤 클렌징을 사용하고 2차로 에스트라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 덜 자극적이에요. 클렌징 오일은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약하다면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클렌징 밀크는 순해서 많이 추천하잖아요.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클렌징 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클렌징 오일은 오일 함유량이 80% 전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꼭 필요한 피지까지 제거돼서 피부 장벽이 손실되죠. 그런데 클렌징 밀크도 10% 전후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클렌징 밀크도 클렌징 오일과 유사하게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클렌징 로션을 쓰고 클렌징 오일을 쓴 것과 같이 목과 얼굴이 엄청 건조해졌나 봐요. 저는 피부 다 뒤집어지고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쓰기로 유명한 제로이드 클렌징 젤 제품을 사용했는데 진짜 가려운 거 1도 없고 얼굴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자, 이제 선크림별로 어떻게 세안 방법이 달라지나 알려드릴게요. 잘 지워지는 유기자차 혹은 제로이드 이지워시처럼 무기자차지만 잘 지워지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에는 아토베리의 젠틀 포밍 클렌저를 사용합니다. 이걸로 한 번 하면 끝. 혹은 연한 화장을 했을 때 또는 잘 지워지지 않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에는 우선 클렌징 젤을 사용해서 걷어내 주시고 부족한 것 같으면 에스트라 아토베리의 젠틀 포밍 클렌저를 사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동안 피부 소위도 찐 애정템으로 사용 중이에요. 또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가벼운 화장에 단위 세안으로 사용하는 클렌징 젤 제품이에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회복될 때까지는 단 한 번의 세안으로 해결되는 방법으로 되도록 피부를 쉬게 해주시면 좋아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까지 실패한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사용하는 클렌징 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로이드 클렌징 젤은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손을 먼저 씻습니다. 젖은 손, 젖은 얼굴은 안 돼요. 씻은 손은 수건에 깨끗이 닦고 마른 손, 마른 얼굴을 준비해서 3번, 4번 정도 짜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충분히 마사지한 뒤 1분 안에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돼요. 닦을 때에는 화장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화장솜 자체가 얼굴에 다시 마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감할 때에는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주시면 잘 없어집니다. 클렌징 젤을 사용할 때 거품이 없어요. 거품 없는 상태로 얼굴에 롤링한 뒤 미온수로 씻어내요. 거품 없이 어떻게 잘 씻기는 걸까? 우리는 거품은 잘 씻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젤 안에 있는 순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고 마사지할 때 얼굴에 선크림 피지를 작은 입자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물을 헹굴 때 같이 씻겨 나가죠. 피부 장벽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클렌징 젤에 포함된 폴리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은 순한 계면 활성제로 촉촉한 마무리감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쇳골지가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한다. 쇳골지라는 것은 피부의 시멘트 역할을 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이 또한 제로이드의 수딩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해요. 성분표를 보면 쇳골지가 함께 있어요. 피부 장벽 연구로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 엘리아스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피부 장벽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쇳골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유는 피부 장벽은 단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3가지 성분이 있을 때 지질 구조 전체가 잘 맞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로이드 수딩 크림은 이 쇳골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피부 장벽에 정말 좋아요. 제로이드 수딩 크림과 저는 로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크림을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조금 더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번갈아 가면서
편하게 바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할 때 다양한 제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성분을 건조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덧입혀주는 것이 가장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피부가 예민해졌다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피부를 살리는 정확한 세안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영상 함께 올려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